네, 어제 우리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죠. 8개월 연속 1%대로 나오면서 이 일본식 디플레이션 트라우마에 걸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우리 성장률이 우리보다 2배나 잘 사는 일본보다 더 낮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경제를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우리 물가가 발표됐는데요. 그 수준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합니다. 정리부터 좀 해주시죠. 예. 어제는 그 국내 주가가 이유 없이 한 30포인트 정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그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한국경제 위기론이 나왔고요. 예.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1% 나왔습니다. 그래서 1%는 그 8개월 연속 1%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 같은 수준은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보시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제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플레 타겟팅에다 물가 목표선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한선이 2.5%, 상한선이 3.5%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물가 목표선이 3%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물가는 1%대는 네. 한국은행에 설정했던 인플레 타겟팅에 하한선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께서도 오늘 자막에 물가 안정, 하향 안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작가께서. 근데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떨어지면 너무 떨어지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가 보면 경제 대표적인 활력 지표로 보면 통화 유통 속도, 그다음에 통화의 승수, 그리고 물가 이런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경제 활력 지표라 얘기하는데요. 예. 물가가 떨어지면 대부분 분들이 그거 안정되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생각하는데요. 떨어지든 너무 떨어지면 우리 경제 활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 보면 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는 그동안 간헐적으로 제기했던 일본식 디플레 우려 이런 것이 사실 지금 다시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왜 이렇게 물가가 낮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을까? 이 경제 발전 단계에서는 너무 낮은데요.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물가가 떨어지는 예. 것이 상당 부분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정책 처방도 상당히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물가는 예. 경제학에서 보면 이제 총수요, 어리게 디맨드와 총공급, 어리게 서프라이에 만나는 점에서 성장률과 물가가 정해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총수요 측면, 우리가 이제 보면 디맨드 풀 사이드, 수요 견인 사이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우리 경제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어제도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고향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요. 네. 모두가 고향에 선배님들께서 모두가 떨어진다. 주가도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성장률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고 하나 올라가는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피부적으로 와닿는 아주 절실한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보면 그 이면에서는 가장 큰 것이 역시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모든 것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급 측면에서 보면 사실 최근에 오늘 이집트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네. 유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는 그동안 유가가 좀 상당히 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제까만 배럴당 한 90달러 내외에 이렇게 유가가 좀 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도 이렇게 상당히 안정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코스트 푸시 요인,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물가에 산정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유가라든가 농산물 가격이 좀 비교적 안정세를 찾은 것도 우리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쟁적인 측면, 시장적인 측면에서 보면 네. 지금은 너무 물건이 넘치는 사회이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가 물건을 공급하는 기업이 주도한 게 아니라 물건을 사주는 수요자가 주도하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최종 상표의 가격 파괴, 가격 인하 이에서 월마트 효과 내지는 할인마트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이래서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월마트 효과, 할인마트가 이렇게 작용하면서 디맨드 풀 사이드, 코스트 푸시 사이드, 경쟁 정책 사이드 이게 복합적으로 해서 한국의 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우리보다 잘 사는 일본보다 성장률이 낮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본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물가가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의미로 이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일본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가가 안정되는 것이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태에서 물가가 안정되면 그때는 그 골드락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어느 영국의 그 소녀가 배고픈 소녀가 숲속에 가는데 곰이 차이라는 음식이 있었는데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먹기에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 소위 그 용어의 골디락스의 동화의 그 전래 요체인데요. 예. 사실 경제 성장이 어느 받쳐진 상태에서 물가가 떨어지면 국민 생활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물가가 이렇게 안 좋은 것은 사실 그 경제 성장률이 같이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때인데요. 여기 보면 최근에 경기 순환상으로 보면 일본 경제는 분명히 경기가 회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사분기 성장률이 지금 4%대까지 넘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나 한국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는 정부에서 또 민간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긴 합니다는 역시 경기는 그 하강 국면에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순환상으로 보면은 일본 경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1분기 성장률 놓고 본다면 경기 회복 국면, 한국은 하강 국면 지속. 그리고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에서 발표한 역시 한국은행과 일본은행의 예측력이 비교적 높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역시 물가를 담당하는 두 책임자 기관에서 올해 그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일본은행은 올해 그 일본 경제 성장률을 2.9%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올해 그 성장률 2.6%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그 두 배나 잘 사는 또 경제 그 탄력도로 보면 많이 노화되어 있는 예. 이런 그 일본 경제 성장률이 우리보다 높을 거로 전망되기 때문에 최근에 그 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이 성장률 둔화와 함께 한국 경제의 여러 가지 낙관적인 시각보다는 비관적인 시각들이 상당히 많이 거론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이 경제 성장률뿐만이 아니고요. 최근 들어 일본에게 역전당하는 지표가 상당히 많다고 하던데요. 어떤 지표들이 역전당하고 있습니까? 많죠. 예.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그 성장률은 부가가치의 총합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 다 부가가치와 관련된 이러한 그 지표들은 일본에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수출 증가율, 이게 아무래도 우리도 이제 내수가 크긴 합니다는 그래도 수출이 중요한 상징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일본도 마찬가지로 수출이 중요한 상징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엔저에서 수출을 증가시켜서 경기 회복의 단초, 디플레 탈출의 단초를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 바로 시청자분도 잘 아시는 아베노미스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엔저 때문에 수출 증가율이 빠르게 좀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한국은 수출 증가율이 역전되는 이런 현상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여기 이제 자막에도 나오고 있으나는 사실 CDS 금리 같은 해외 지표도 일본에 우리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요. 뭐 주가 상승률은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일본이 주가 상승률이 50%를 넘는 데 반해서 한국은 작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떨어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 니케이 지수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가파른 모습인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특수한 상황인지 이게 지속될지 좀 더 하반기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우리 코스피 지수는 여기 자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 7월입니다는 올해 그 연말에 대비해서는 우리 주가가 오히려 많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물가가 떨어지는 것이 성장률 이렇게 역전 현상, 예. 그다음에 부가가치 역전 현상, 수출 증가율 역전 현상, 주가 상승률은 말할 것도 없이요. 그다음에 우리 경제 관련된 해외 지표도 좀 역전 현상. 이렇게 해서 한국 경제가 어제 국회에서 이렇게 위기론이 나온 것이 그렇게 염려 차원만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면서 네. 어제 주가가 이유 없이 한 30포인트 정도 떨어진 거에 대해서 많은 시각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저도 이 낙폭이 왜 이렇게 컸을까 상당히 궁금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 경제가 일본에 역전당할 정도로 악화된 데에는 분명 배경이 있을 텐데 말이죠. 네, 앞서 일본과 비교를 했습니다는 여러 가지 지표가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부가가치 성격, 그다음에 동력에 해당되는 수출 증가율, 해외 시각 관련된 지표, 그다음에 경제에서 가장 심리적인 요인이 반영되는 주가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다 한국 경제 관련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어떤 쪽일까 많은 요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기업이 설비 투자를 안 한다, 미래가 불확실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우리가 한번 이제 점검해 드렸습니다. 네. 한국이 선진국일까 신흥국일까 해서 선진국과 신흥국이 동시에
겸해 있다 예.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계 몸체에 해당되는 우영상 규모는 지금 세계에서도 상위 선진국에 속하거든요. GDP 세계에서 11위. 여기서 보면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 몸체 부분이 되겠죠. GDP 11위. 무역 규모 수출입 포함해서 8위. 수출 7위. 시가총액 7위. 세계에서 7번째로 20에서 50클럽 가입. 그래서 몸체는 사실 세계 경제 270개 중에서 8위 정도 해당되는 아주 상위 성적이 한다는 예. 몸체에 해당할 건 경제 지능 부분. 이제 경제에서 보면 요 지능 부분이 투명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투명화 정도 부분에서는 같이 몸체가 커졌으면 지능도 쫓아가야 예, 되는데요. 따라가야 되는데요. 지능 부분은 어떨까 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부패지수 작년에 독일의 투명성 기구에서 발표된 것은 세계 45위. 경제 8위인데 45위. 많이 떨어지고 있죠. 예. 그다음에 지하 경제국은 GDP에 대해서 27%, 경쟁급에서 훨씬 높아. 그리고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버진 아일랜드부터한 이런 조사 피난처의 한계 검은 돈 자금이 세계 상위권에 속해. 하다 보니까 결국 몸체는 많이 올라갔는데 지능에 해당되는 투명화 부분은 신흥국 중에서도 중하위권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몸체와 지능이 서로 언밸런스, 불일치되는, 불균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한계 몸체에 맞게끔 지능 부분이 돌아가지 못함에 따라서 한국 경제 이렇게 우리보다 탄력이 떨어지고 또 경제 발전 단계 수준에서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이 단계에 비해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면서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 경제 앞날과 관련해서 여러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제 우려가 나오다 네. 보면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네. 사실 이렇게 우려가 사실 예고 차원에선 또 대비를 하고 경제 주체들이 지금의 현상이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는 예. 우리가 이런 그 비관론이라든가 이런 그 한국 경제 위기론도 분명히 순기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국 경제 방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제기되는 시각을 분류별로 좀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일단 경기 순환 국면적인 측면에서 보면 비즈니스 사이클 측면에서는 한국 경제 지금 성장률 둔화가 이게 연착륙일까 경착륙일까 했을 때는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이 2.6% 2.7%는 우리 잠재 수준 3.7%에 비해서 1%포인트 정도 디플레 갭이 발생하는 격차가 상황이거든요. 큽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연착륙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네. 지금 경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우니까 비행기가 하늘에 활주를 내리더라도 부드럽게 내리는 그래서 연착륙보다는 예. 분명히 떨어지는 것이 지금 그분의 말씀대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분명히 한국 경제 성장률 둔화가 경착륙, 고객에 해당되는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경착륙의 논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예. 말씀드리고 성장의 지속 여부와 관련해서도 앞서 말씀같이 부가가치 수출 증가율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도 우리도 이 중증 함정 얘기가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네. 경제 발전 이론상 보면 중국이 일본이 우리보다 2배나 잘 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상태를 보면 인당 GDP가 22,000달러에서 경제 탄력도가 좀 좋아야 되는데요. 예. 경제 탄력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연령에 비해서 탄력도가 떨어지면 조로 현상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 한국 경제 보면 주식도 안 좋아, 부동산도 안 좋아. 예. 그다음에 경제 성장도 안 좋아, 물가도 떨어져. 하면 이게 전형적으로 1990년대 일본의 이렇게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합불황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일본의 그 경기 침체할 때 복합불황 얘기 나오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페나이제이션, 일본화에 대한 우려 이런 것이 실제 발생 여부한 것이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위원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 어제 증시 흐름 얘기를 이제 짚어주셨습니다만 뚜렷한 이유 없이 상당히 낙폭이 컸었단 말입니다. 우리 이 경제 앞날이 좀 부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위기설도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네, 올해 들어서 위기설 계속해서 이제 나왔죠. 예. 그리고 최근에 보면 출구 전략에서 선진국의 금리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한국도 자본 이탈 차원에서 사실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같이 그런 어떤 위기설보다는 한국 경제 여러 가지 우려가 갖는 비관론이 네. 나오는 거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비관론과 맞물려서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점은 분명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골든스타인의 위기 판단 지표를 볼 때 일부 한국 경제 구조 문제를 들어서 비관론에 편승해서 또 어제 국회에서 얘기했던 위기론과 편승해서 위기론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자본 이탈에 따른 1997년식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은
여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누차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시간 관계상 제외하겠습니다. 위기설은 증시에서 나오는 소위 자본 이탈에 따른 1990년식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 이거는 사실 가능성이 적고 이걸 퍼뜨리는 사람이 전형적으로 부두경제학, 미시경제학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좀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근절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현재 한국 경제가 위기스럽다. 또 좀 안 좋을 것이다. 나런 이제 배경도 짚어봤고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격정되는 부분 짚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시기에서 대책을 잘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절실한 상황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그 모습은 어제 가계부채 청문회에서 네. 의원분들의 그 자세와 또 가계부채 청문회에 나왔던 경제장관들의 모습에서 한국 경제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측면을 해답을 구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물론 국회의원분들은 가계부채 위기설에 많이 제기된 데 반해서 사실 경제 정책을 맡고 있는 경제부 수장들은 이렇게 낙관적 기조를 했는데요. 너무 위기설 퍼뜨려도 안 되고 법률을 만드신 분들이 또 이렇게 경제에 책임 맡고 있는 사람이 너무 낙관해서는 안 된다. 예. 우리가 지금 하나의 그 전환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를 너무 비관적으로 이렇게 비관론으로 그냥 치부해서 하지 말고 한국 경제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가 국회의원분들도 또 경제수장분들도 또 국민들도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대책이 나오고 있죠. 이 중에서 강조해 드릴 것은 역시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약 75%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 회복이 어렵다 하는 측면에서 4.1대 부동산 대책이 나오긴 했습니다는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좀 사실 여러 사람의 국민들을 강의라든가 만나보면 이 대목 지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지금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이 재정정책, 통화정책. 잘 국민 입장에서는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많이 썼고 국민이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피부적으로 와닿는 대책이 두 가지다. 하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재산 증식의 약 75%를 부동산하고 있는데요. 예. 이 대목이 침체되면 뭘 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호소합니다. 호소. 그런 상태에서 추가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기업은 그렇습니다. 기업은 자 명시적으로 금리를 뭐 어쩌고 재정 풀다 이런 얘기보다는 예. 내가 지금 옥죄고 있는 놈 좀 풀어달라. 그 행정규제 완화 문제거든요. 행정규제 완화 문제 요 문제를 해서 기업이 지금 돈 많습니다. 근데 왜 투자하지 않을까? 그만큼 뭐냐 규제에 대해서 강도가 굉장히 심하게 절실하게 느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합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민 입장에서 지금 뭐가 필요한 건지 하는 이런 부분을 어제 이렇게 서로 비관론, 낙관론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작 그 사이에서 국민들이 두 책임자들께서는 어떻게 국민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뭐가 필요하고 있는지 이렇게 그것을 한번 생각하셔서 그 자리에 오셨는지 한번 할 때 저도 그 대목을 지켜봤습니다는 사실상 어떻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 원인 제기 우린 괜찮다 하는 차원에서의 이렇게 논박처럼 이렇게 비춰진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경제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또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국민이 호소하는 부분에 좀 풀어주는 그 분서 우선순위를 두면서 경제 문제를 풀어가는 예. 이런 부분이 국회의원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제수장도 서로 얼굴을 맞대서 국민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뭔가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서 풀어가는 이런 문제가 자세가 좀 절실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 경제 여러 부분에서 좋지 않은 신호가 나타나다 보니까 단순히 비관을 넘어서 좀 우려감 또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책 부분들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